지금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절대긍정에 대한 일반적인 절대긍정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메이 하는 사업가들, 또 아메이를 하시려고 하는 미래의 사업가, 이분들에게 아메이 측면에서 어떠한 게 하면 아메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성공의 가장 기본이고, 또 Thinking Big의 토대고, Thinking Big의 그 큰 뜻 세 가지가 있죠. Big Dream, Big Business, Big Success. 거기에 토대가 또 절대긍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대긍정이 이 사업에 굉장히 그 큰 주춧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치디보 사장님 강의를 저는 엄청 자주 많이 들어요. 근데 반복해서 듣죠. 똑같은 거. 그렇게 리치디보 사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강의해 놓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50주년 때의 내용도 있고, 또 10가지의 특징, 아메에 대해 10가지 특징이 있고, 또 태국에서 이렇게 한 내용도 있고, 뭐 일본에서 한 내용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간. 아메이 비즈니스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me second, you first예요. you first, me second.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시켰을 때 아메이는 그에 대한 보상을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이에서 받는 보상은 본인이 본인의 일을 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을 통해서 누군가가 부자가 됐을 때, 누군가가 you first 성공했을 때 그 크기만큼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메이 보상이고, 두 번째 리치드 보상이 크게 이제 확신하는 거는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지구상에 그래도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프리덤, 자유를 원한다. 특히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데, 우리는 조건 없이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우리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일도 안 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그 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또 주 정부에서도 도울 것이다. 특히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티처들을 구성해서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모든 도움의 준비가 다 있어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스스로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러한 준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메이하고 딱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메이를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미에서 잘했던 거는 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아미 방식으로 열심히 했지 사회 방식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회 방식하고 아미 방식은 뭐냐? 사회 방식은 윈 루스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승패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수십 년간 배워온 거죠. 초등학교 때 시험 보면서 배웠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하물며 사회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할 때도 면접이라는 걸 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경쟁사에서,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경쟁 안 하나요? 또 과장 승진할 때, 부장 승진할 때, 임원 승진할 때 또 경쟁하죠. 그래서 이 누군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승리하는 게임 법칙,
승리하는 노하우, 그것이 아메에서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정신 때문에 상대보다 내가 잘 이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you first이기 때문에. you first.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누구 만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메이를 언제부터 했어요? 저 93년 10월부터 했다니까. 그럼 거의 30년 돼 가는데요. 와, 굉장히 부지런했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부지런한 거는 좋은 습성이긴 한데 부지런한 것은 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메에서 부지런한 것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메는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고가 아니고 복제가 잘 되는 것을 복제시키는 게 그게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고, 제가 부지런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복제를 잘했고 복제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풀어갔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절대 긍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를 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또 들어갈게요. 저는 1993년 10월 28일 날 큰 꿈을 갖고 유학을 간 게 아니고 1993년 10월 28일 날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꿈을 갖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아메이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1993년 10월 29일부터 아메가 시작했고 한국 아메는 1991년 5월 1일 날 오픈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한 2002년 한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선배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 말레이시아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룹들이 많았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벌써 역도 경기장 같이 큰 데서 몇천 명이 모여서 펑션을 하는 그룹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싱킹빅은 그때 이제 저 혼자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가 이제 큰 그룹에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절대긍정인데, 그걸 제가 처음부터 배운 건 아니고 암에서 성공한 덱스트 예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책 속에서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배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신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앞에서 이제 기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제 쓰여질 줄 몰랐고, 제가 이제 쌍용 자동차 다닐 때 우리 딸하고 같이 실험실 뭐 송년회인가 봐요. 거기에 참석해서 또 이제 그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이제 공유합니다. 저는 사실 이 아메이를 제가 성공한 이유는 제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PM부에 제가 매니저를 했는데 열심히 살아온 습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덱스트 에가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부자 되게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부자의 습관을 절대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벌써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배워서 여러분의 습관을 가지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부자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부자의 습관을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를 많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전부 이제 그 자녀들도 그래요. 학교 가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듣는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고, 또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근데 그 자기 아버님은 이 사업가의 마인드를 자꾸 가르쳐 주고, 뭔가 자기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게 별로 없어서 자기들은 이 튜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홈스테이, 뭐 홈스쿨, 홈스쿨로 자녀들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993년 10월 28일 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작은 꿈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에게 이제 굉장히 용광로 같은 꿈이죠. 용광로 같은 꿈. 그러니까 펄펄펄 끌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꿈이죠. 그런데 사이즈를 보면 너무 작죠. 용돈 50만 원이니까
그것도 뭐 한 달을 지나서가 아니고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지나서 용돈 50만 원을 벌겠다라는 생각, 뭐를 통해서? 아메이의 부업을 통해서. 그래서 아메이 회원을 가입하고 제가 그 용돈, 그러니까 용돈의 목표가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남자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존심을 유지하고 싶은 제 마음.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살았고 유학도 갔다 왔고 대기업도 다니고 그 상황에서 친구들은 이제 뭐 집도 있고 또 저보다 직급도 높고 저는 이제 사회생활이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력은 제가 높은데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수준은 제가 좀 낮은 거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제가 남자로서 나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었나? 예, 그런 어떤 약간의 자괴감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습관대로 열심히 살았던 습관대로 또 회사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짜투리 시간.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9 to 5로 부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5 to 12, 5 to 12가 뭔지 아세요? 퇴근 후에 5시에 퇴근해서 밤 12시까지 뭔가에 의해서 그게 승패를 가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시나 10시에 퇴근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했으니까 토요일 날 오후까지 근무하고 오후 1시에 퇴근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잠깐, 일요일 하루. 그거 가지고 제가 아메를 했는데, 제가 이 아메를 처음 할 때, 제가 될 거라고 믿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리인데 복리. 우리 회원이 복리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6개월에 이렇게 2명 정도 늘어나도 성공할까? 예,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에 2명이면 3명이 되는 거고 3명이 2명씩 6명에 기존에 3명이면 9명이 되는 거고 그게 한 5년 정도 목표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복리. 예. 복리 이자가 계산되니까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5년 후에는 전체 회원이 59,049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어치를 쓴다고 해도 저는 억대 연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5년 후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수치를 믿고 의심 없이 이제 시작을 했죠. 굉장히 독특한 원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암의 회원 가입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메이는 이런 거예요. 시골길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버려진 동아줄을 주었어. 왜? 제가 이제 상자를 좀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자를 포장해야 되는 상황이 딱 용돈 50만 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동아줄을 이제 끄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한 5년 정도 끌었더니 그 끝에 뭐가 있어? 황금 송아지가 있는 거죠. 그 동아줄을 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려. 왜? 그 상자를 포장할 이유가 없으니까. 용돈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김종규는 그 용돈이 필요했고, 그게 동아줄이었고, 그게 상자를 싸는 그런 줄이었는데, 그걸 계속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왜? 왜냐면 줄이 기니까. 예, 근데 끝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결과를 좀 빨리 얘기하면 93년 10월 28일 날 암에 가입했고 95년 12월 날 직장을 사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이제 준비가 된 상태라 제 부장 월급의 몇 배가 매달 나왔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요즘 파이어족이 있는데 제가 파이어족이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95년부터 저는 출퇴근을 안 하는 생활을 했어요. 좀 자유롭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활을.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면은 김종규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김종규가 2년 만에 리타이어한 방식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궁금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2년 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에 이제 됐는데 97년에 IMF가 왔어요. 근데 IMF가 왔을 때 저는 수입이 늘어났어요. 수입이 늘어났고 드디어 99년에 그러니까 96년, 97년, 98년 이제 은퇴하고 2년 지나 4년 지나서 5년째가 됐을 때 저는 이제 1억 이상의 연 수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9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억대 연봉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동안 억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 시스템을 저는 구축해 놨거든요. 그런 게 그 짧은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아메 크라운이 됐고 2003년도에는 연수입이 크라운 수입이 13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넌 캐시 어워드라고 그래서 현금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주는 보상이 추가 보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를 두 바퀴 도는 원웨이 티켓으로 도는 그런 여행도 다녀왔고 세계 이제 많은 부자 친구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억대 연봉이 시작되는 그 첫 해예요. 1993년 1억 3,783만 원이 199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월 1,000 이상이 나왔어요. 월 1,000이 나오면요. 월 1,000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반대를 했어요. 자, 상황을 두 개를 놓고 봅시다. 지금 암에 시작할 때 가족이 반대해. 그러면 관둘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월 1,000만 원, 1년에 1억이 나올 때 가족이 반대해. 그럼 관두겠어요? 관 안 두죠. 절대 관 안 둡니다. 자,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암에 할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데이트하자고 그래.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 계속 겹칠 거 아니에요. 주말에 뭐 캠핑 가자고 그래. 그런데 만약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메를 하러 간다고 하면 싫어해.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씩 나와. 1년에 1억씩 아메에서 나와. 그런데 만약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아메 미팅에 가지 말고 캠핑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 상황이 그러면 여자를 바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은 아직 여러분이 결과를 못 내서 겪는 과정이에요. 저한테는 여러분이 겪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되는 거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억대 연봉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창업자 제비랜드 회장님도 만났고 버니 산센이 한국 나이로 104세까지 아멘 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그 독립문 뉴질랜드에 이제 요트가 있어요. 요트가 굉장히 이게 고급 스포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트 이렇게 다 이제 요트복도 해서 경주 이렇게 경주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피터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거 여기에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요 34시간인가 걸렸어요. 비행기로 엄청 멀더라고요.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이제 좀 많이 체류했어요. 그 푸에르토리코 가는데 비행기가 많지 않아 가지고 타서 또 섬으로 가서 섬에서 요트 타고 그리고 이제 피터 아일랜드 갔는데 피터 아일랜드는 좀 많이 비싸요. 하룻밤 자는데 몇백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8박 9일 정도 그 정도 머무른 것 같은데 3천만 원이 훨씬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아메에서 이제 다 페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편안하게 다녀왔죠. 피사의 사탑도 갔다 왔고 로마에 이런 것도 갔다 왔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세계 여행을 갑니다. 시간과 경쟁의 여유. 그래서 한국 아메의 다양한 여행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그 연도하고 그 나라가 쭉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인비테이션하고 라스베가스가도 있고, 또 캐나다도 있고, 캐나다 밴프를 말하거든요. 멕시코 칸쿤도 있고, 오클랜드 이런 데도 있고, 뉴질랜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데를 저희가 엄청 많이, 스페인도 있고 뭐 엄청, 베니스도 있고 엄청 많이 다녀왔거든요. 여기에 제가 다 다녀왔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첫 번째 건강하시면 됩니다. 건강. 예, 그래서 일단은 건강하는데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시 이렇게 모든 거를 밝게 보는 거, 즐겁게 보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스템 수입은 평생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경험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 IMF 때도 저희 아메이는 성장을 했고요.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또한 미래의 어떤 위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치약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장해요. 그리고 IMF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울 때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컨 잡을 원해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투 잡을 원하고, 또 세컨 쓰리 잡을 원하고,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 코로나도 어렵잖아요. 이럴 때도 아메이를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잘 될 때는 당연히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좀 사람들이 긴장할 때, 그럴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찾는다는 거죠. 아메이는 항상 문을 열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데, 그러다 보면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그러니까 개하고 여자하고 돈하고 아메이가 같은 거가 있어요. 같은 특징이.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면 오는데 쫓아가면 도망간대. 네. 그러니까 아메이는 기다림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림의 비즈니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메이하고 낚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낚시를 안 다녀봐도 낚시가 어떻게 하는 건 대충 알 텐데, 낚시는 먼저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게 뭐냐, 떡밥이라고 그래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이 떡밥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고기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맡고. 그럼 그때 이제 찌에 먹이를 해서 이제 딱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순간에 고기가 이제 이렇게 입질을 한다고 하는데, 입질을 할 때 순간 딱 해야 이게 이제 낚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들한테, 야, 밥을 주는데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럼 고기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가족들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만 엄청 좋은데 설명을 잘 못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고 이제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24년에 A65, 아메 65전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지금 계획돼 있고, 2029년 A70, 아메 70전 미국 라스베가스 여행이 초청돼 있습니다. A80, A90, A100 등 아메는 앞으로 수백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죠. 먼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옳은 방향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 그래서 옳은 방향은 뭐냐면 끝을 보는 거죠.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이제 막 같은 나라라고 했다가 또 이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가 1950년에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를 택했어요.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에서 경제를 관여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국가에서 관여도가 좀 낮죠. 적고 국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 기업 정신,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는 건데, 남한에서는 그러한 보상을 주는데 북한에서는 평등주의예요. 평등주의. 그러니까
평등주의다 보니까 일을 잘해도 보상이 없어요. 일을 못해도 보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언어도 똑같고, 뭐, 얼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조상도 똑같은데, 다만, 우리 인간들에게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끄집어낼 수 있는 에너지, 열정, 그런 패션, 이런 것들은 보상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근데 남한에는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의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생 동안 직업이 되면서 수입이 나오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6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7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80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이 되는 일. 그런 게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잘 없겠죠. 그리고 부자의 수입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지렛대 원리. 지렛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힘으로 큰 파워를 내는 거. 아인슈타인이 제8대 불가사의는 복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복리의 힘이 뭐냐면, 복리는 이자가 이제 나오죠. 그 이자가 또 돈을 불려주는 거죠. 근데 복리는 돈이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이 버는 돈이 돈을 버는 걸 복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내가 한 사람을 회원에 가입해서 그 회원이 또 회원을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복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 복리, 아인슈타인 말하는 불가사의 제8대 불가사의 복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메이다. 저는 그걸 믿는 거죠. 6개월에 2명, 5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단순해서 믿으면 다른 걸 보질 않아요. 다른 걸 제가 보질 않거든요. 다른 걸 봐주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 10년이나 50년 후에도 유지될 사업인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에 또 유지될 사업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미래에 내가 이제 좀 유식한, 굉장히 이제 학식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좀 회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미래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미래를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대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고 미래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대요.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A로 변할지, B로 변할지, C로 변할지 거기에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A로 바뀌면은 A로 이제 방향을 트는 거고 B로 바뀌면 B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개인은 이제 더 힘들죠. 우리 개인은.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살았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뭐 식당의 문을 못 열고 또 식당의 문을 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폐업하는 회사가 너무 많고 빈 상가가 너무 많고 지금 그런 경우가 우리는 이제 직장만 다니면 잘 모르죠. 근데 이 사회인들은 그걸 그리고 난리예요. 지금 지방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지방에서도 지금 세수가 엄청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수출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항구에 있는 도시들은 수출 같은 데에서 많이 이렇게 세수가 들어오나 봐요. 근데 수출이 안 되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면서 시에서 이렇게 세금을 관장하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국가나 시를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개인들은 개인의 또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꾸준히 갖고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예측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사업을 하면 돼. 이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 10년도 유지하고 50년도 유지하고 100년도 유지할 수 있어. 그런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사용하는 치약 사업이에요. 치약 사업. 생필품 사업. 그거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무자본 무경한 부업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생필품 사업이에요. 세상에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생필품 사업입니다.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는 치약 체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가 치약을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치약 사용해 봤어? 그러면 사용 못 해 봤잖아요. 뭐
더블 X 사용해 봤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되는 거죠. 이제 먼저 멘토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멘토를 찾으면 왜 중요하느냐? 이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 끝에 그런 결과를 냈겠어요. 멘토는 바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옳은 방향을 찾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잘못됐다. 억만장자들의 가언을 좀 보면은 리치드 버슨 you can do it. 그래서 제일 먼저 된다고 생각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치드 버스와 제베넨들이 좀 황당한 그런 일들을 몇 가지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은 그 조종사도 아니고 비행기 운전할지도 모르는데 비행 조종 운전 교습소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그 교관은 이 사람을 채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모르는데 영어 학원을 차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이 보트를 운전하는 법도 모르는데 보트를 사가지고 그 세계 일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일을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은. 예, 그렇지만 you can do it.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게 한 1000km 이상을 트럭 두 대를 16세 때 트럭 두 대를 두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이 시카고 옆에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시카고 옆에 이렇게 제베넨드 회장 아버님이 그때 이제 자동차를 파시는 분인데 판매자인데 트럭 두 대가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방학 때 그걸 아르바이트를 해서 두 사람이 운전해서 차를 그렇게 갖다 주는 일도 있고 16세 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그 네덜란드계인데 개척 정신이 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약간 좀 강직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텍스트 예가는 텍스트 성을 가진 사람, 텍스트 예가 성을 가진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자영사업을 한다. 이제 자기 일을 한다. 자기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신정훈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데, 신정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주위에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억대 연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알고 있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한 명 정도 되세요? 그럼 그 억대 연봉자 한 명을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만나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요? 0번? 한 번도 못 만나요? 네. 그러면 친구 있으나 마나네. 그럼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억대 연봉자 몇 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돼요? 없죠. 그래서 아메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메를 굉장히 잘 모르는데 아메는 주로 강의하는 우리 이 다이아몬드들은 다 억대 연봉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감히 만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하고 가서 안다고 해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가서 식사 한 끼 한다고 그 사람을 노하우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 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아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메는 다 복제가 되고 다 우리가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의 수준을 보고 아메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나 지금 기회로운 데에 와 있는가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몰라, 본인들이.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월급밖에. 용돈이 부족해. 제가 뭐 공부가 부족했겠어요? 용돈이 부족한 거야. 근데 아메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아메에서 저는 비전을 본 거죠. 거기서 제가 복리를 제가 이해를 깨달은 거예요. 복리. 6개월에 2명씩 이거는 복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제가 되어져야 성공한다는 그 개념만 이해하면 아메는 엄청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월급에 관심이 있고 부자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데 시스템이 뭐냐? 지렛대 원리,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에서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줬다. 그러면 직원들은 10만 원, 아유, 그거 뭐 하루 가족들 뭐 식사비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30만 명에게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몇백억이 나가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조금씩 모은 게 그게 많아지면 있잖아요. 그게 몇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렛대 원리와 그게 복리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우지도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논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뺏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제 자신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거나 부자 친구들이나 좀 성공한 사람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만나거나 그런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평범 이하 사람들하고는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는 하는데 깊게는 이렇게 제가 시간을 공유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저는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NA, 성공의 DNA는 뭐냐? 드림,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이제 저는 용돈이었잖아요. 제가 퇴근 후에도 제가 제 열정을 불살릴 수 있는 그게 용돈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꿈이었고, 근데 그거를 저는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또 공유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드림 나우 액션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행동하는 거고 두려움은 거짓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두려움에 져서는 안 돼요. 그 두려움은 절대.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퍼스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가서 아메를 얘기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물어보면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산다 그러지 너는 왜 피라미드 하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옆에서 응원해 주지 절대적으로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행동을. 본인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산다. 젊은 사람이. 응? 이 캠핑도 안 가고 이런 주말에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자기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 거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자, 번지 점프라고 제가 전했는데 여러분들 번지 점프 제 얘기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못한다고 그러지만 제 얘기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못해요. 그런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를 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데예요. 100m가 좀 더 그러니까 100m가 더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번지 점프를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새가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마음 컨트롤 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새는 어떻게 날죠?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날잖아요. 그래, 내가 그럼 100m 정도면 2m, 3m, 그러니까 한 30층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층을 한 3m로 보고, 그럼 3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건데, 33층에서 떨어지는 건데, 안 죽으면 순간이나마 새의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새로 태어났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본점. 지금까지 여기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죽진 않겠다. 만약 죽더라도 뉴스에는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처음에 이제 좀 떨리죠.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 떨려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서 그냥 발만 앞으로 한 발짝만 딱 뛰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팔만 벌리면 돼요. 그러고 쫙 내려가면 되는데 느낌은 뭐냐면 막 우리가 상상하는 느낌, 막 하늘을 이렇게 나는 느낌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몸이 밑에 끌림에 의해서 그냥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참 허망하죠. 그 성공자는 뛰면서 알아보고 일반인은 그냥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게 번지 점프 제가 했던 거예요.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돈을 받고, 돈을 내고 제가 산 사진인데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그냥, 제가, 그래도 폼이 좀 멋있지 않나요? 팔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두려움, 이거 두려움은 그냥 순간 뛰어내리면 된다. 그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타이밍이 이제 중요한 거죠, 타이밍. 그래서 승자는 뛰면서 알아보고 시작이 빠르고 강하다고 했어요. 패자는 알아보기만 하고 미적미적 하겠죠. 시작이 느리다고 그랬습니다. 약하고. 그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나아가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다 이제 포기하죠, 사람들이. 문제 없는 성공은 없고, 즉 문제를 이기는 자가 이제 승자가 쓰는 월계관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혹시 가족의 반대, 피라미드, 자존심, 나의 성별, 뭐 학력, 경력 이거 있잖아요. 다 관계없다니까. 1,000만 원만 들어가면 가족의 반대가 문제가 될까요? 피라미드 문제가 될까요? 자존심 문제가 될까요? 성별, 학력, 경제력, 주의식, 친구들 뭐 이런 거, 뭐 연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의 해답은 통장에 월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를 의식하기 전에 통장의 수입을 의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통장의 수입이 중요해요. 통장의 수입.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제가 열심히 돼요. 복제가. 이게 이제 facts don't count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If you have a victim, facts don't count.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입니다. 상황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부정적인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책에도 제가 여러 번 썼고 여러 번 설명했는데, 군하겠지 감사 3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구나, 뭐뭐겠지, 뭐뭐 감사.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면서 이게 이제 함양에 함양에 거기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행복마을 데려다 주세요 하면은 거기 이제 행복마을이라는 연수원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방학 때, 주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 행복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줘요. 한 5박 6일 정도. 돈을 좀 받죠. 몇십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지인을 추천으로 가서 이제 배웠는데, 제가 이걸 배우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긍정으로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긍정한 거에 대해 잘 안 믿어요.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뭐뭐구나, 뭐뭐겠지, 뭐뭐 감사.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성담동에 이제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제 여동생이 이제 그 민국 샵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막 보기가 싫어졌대요. 물 마시는 것도 TV 보는 것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속물 같다고, 돈을 벌어다 줄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가 다 싫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보는데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구나, 이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르겠지. 감사. 나한테 물을 갖다 달라고 안 하니까 감사다. 뭐, TV를 보는구나.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겠지. 밖에서 술을 안 마시니까 감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 저한테 토스하면 제가 그걸 다 풀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시크릿인데, 꿈을 우주에 구하고 답을 듣고 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그런데 그걸 진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없애려 하지 말고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제 그건데, 꿈을 우주에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말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예,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막 욕을 하면서 야단치겠죠. 그런데 성공할로, 뭐 서울대 갈로, 뭐 이렇게 부자 될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야단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더 처먹어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뭐 꿀물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이미지를 자꾸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70억 인구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위에서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죽겠다고 하니까 죽을 맛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구나 해서 죽을 맛을 알려준다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좋겠, 아이고 살만하다, 아이고 행복하다. 저희 어머님이요 96세까지 사셨는데요.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고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고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산다는 게 이미지가 돼요. 미안하다는 게 이미지가 돼요. 너무 오래 산다는 게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말을 굉장히 막 하는데도 이걸 자꾸 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오늘 제 강의 들은 분들은 그거 하나만 고쳐도 생활이 엄청 많이 바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많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 얘기가 좋겠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같은 의미인데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원하지 않는 일을 없애려 하지 말고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건 뭐냐면 올림픽 사격선수 훈련에 이거는 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책도 나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제일 중앙이 10점, 9점, 8점, 7점. 그럼 보통 이제 7점, 8점을 10점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미국 올림픽 선수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번을 했는데 10점이 2번 나왔잖아요. 그 2번만 이미 2번만 기억하고 8번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번, 그럼 5번이 되고, 그래서 계속 내가 연습할 때 10번을 맞췄을 때의 순간의 동작, 모습, 호흡,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뭐만 기억해? 10점이 맞을 때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는 뭐예요? 10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8점, 7점. 그러니까 암에도 똑같아요. 내가 100명에게 했는데 한 명을 성공해서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10명 했어. 3명을 내가 3명이 예스 했고 7명이 노 했는데 7명한테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것만 계속 기억해서 반복해서 그 활동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죠. 뜻이 아니라 이미지가 행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좀 쉬워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그렇잖아요. 내는 문을 쾅 닫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왜 문을 쾅 닫냐고 영철아 문을 왜 쾅 닫아 그렇게 해가지고 쾅 닫지 못하게 이제 하는데 예, 그거를 쾅 닫지 이렇게 이미지를 하는데 그거를 문을 쾅 닫으란 말을 하지 말고 영철아 문을 살살 닫아라 살살 닫아 문을 살살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을 때 엄마가 살살이라고 했지 이제 그 이미지가 돼서 행동이 살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전에 갔는데 그 사업가 한 분이 계셨는데 개인 빌딩에 있는데 이 사람은 막 바둑만 두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별로 열심히 노력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그게 딱 써 있어요. 게으르면. 그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지가 게으르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게으르고 결국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야?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 이미지를 바꾸라는 거죠. 암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되고요.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시는 것을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생동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마음이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물과 같아요. 바다는 다 받아줘서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바닷물이야 다 오물이 다 들어오지만 결국 정화가 되죠. 이제 암에서 성공하려면 바로 이런 바다 같은 또 큰 물고기가 모이가려면 웅덩이를 깊게 파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암에와 연관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요, 할 수 있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은 둘 다 옳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주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사는 이제 풀어보면은 마음심자, 마음 이에 받전자. 그래서 받전자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마음의 밭이 곧 생각인데 마음의 밭에는 옳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성공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근데 거기에서 그 마음의 밭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과거의 나의 가장 강한 생각들의 결과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것에 내가 몰입했느냐,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하면 돼? 오늘부터 내가 가장 강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강한 생각. 미래는 뭐예요? 오늘부터 하는 생각에 미래에 내가 가져올 결과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나는 죽어도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명의 훌륭한 복제자를 만드는 거죠. 마음은 편하고 따뜻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즉 마음이 불편한 쪽보다는 편한 쪽으로, 차가운 쪽보다는 따뜻한 쪽으로 손해보는 쪽, 이익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익되게 따뜻하게 편하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는 누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뭐 2천만 원짜리 백을 사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현금을 자기는 달라고 그랬대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사나 봐. 그래 자녀들이 이제 뭐 부모들은 돈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 주고 이제 백 같은 걸 가져오는데 자기는 그거 가지고 갈 데도 없고 자기들은 돈이 더 좋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은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미래 결과의 중심을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가족의 반대, 와이프, 장모님들 기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와이프는 평생 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뀌어. 그건 옳은 기준이야. 부인을 봤을 때. 근데 부인은 아멘을 반대하지만은 아멘에서 1,000만 원 나오면 아멘이 좋아하겠죠. 그런 걸 기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감동 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즉시 모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5명을 회원에 가입했는데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회원도 늘리지도 않고 미팅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인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사장님이 5명이 회원에 가입해서 아무 행동 안 하죠? 그럼 사장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장님 옆에 또 다른 팀도 다 그래요. 다른 팀도 5명 했는데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관두겠죠. 근데 사장님이 6번째, 7번째, 10번째 하다 보면 100명 하다 보면 사장님 그룹이 커지겠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둘 때 그 사람이 관둔 사람이 사장님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절대적으로 버릴 게 없습니다. 왜?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냈잖아요. 우리가 뭐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미래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미래를 믿고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다운이 팀 미팅에 이제 늦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리더가 굉장히 화를 내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그게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화가 났겠지만 사장님, 팀 미팅 사람 초대하는데 몇 달 걸려? 한 6개월 걸려? 제가 묻고 이제 대답하고 사장님, 그렇지만 늦게라도 그분이 또 이제 소고기 한 그릇 달랑달랑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사장님, 늦게라도 소고기 한 그릇 사오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한 3년 걸려요? 그렇지. 그 사람이 웃고, 그 다음에 이제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상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예, 긍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작은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운전법을 좀 더 내가,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뭐 감기가 자주 올려요. 내가免疫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긍정의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그 책을 꼭 제가 추천하고요. 드림빌더, 아바타 수입, 예스 절대 긍정, 원두 수입, 이런 것도 제가 특히 이제 음원, 리치 제이, 텍스트, 암의 성공자들, 그리고 나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활기찬 군중의 열기에 동참하는데 국내 펑션이나 해외 펑션, 저는 해외 펑션을 많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데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큰 세상도 보고 당연히 돈도 시간도 들어가죠. 예. 근데 이거는 옳은 투자라는 거죠. 그 성공자들이 잘하는 게 왜 투자를 잘해요? 시간하고 돈하고. 그러니까 소비를 잘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자들이에요. 투자는 맥곱의 그런 결과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이런 펑션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열을 가하면은 액체로 돼요. 액체로. 그런데 액체 중에서 열을 가하면은 고체가 되는 게 계란이에요. 꿈이고. 꿈도 열 받으면 강해지는 거거든요.
꿈과 계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란을 드실 때마다 그 계란을 삶은 계란을 들으시고 드시면서 꿈을 상징하시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키우는데 아메이 소비자들은 유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만나가지고요. 아메이 처음부터 막 설명 잘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아메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캐나다 사람이 만들었나?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름을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폴레옹이 만들었나?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몰라요. LOC 그런 거 잘 모르고 아티스트리 그런 거 잘 모르고요. WX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생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메이를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그걸 싸우면 되겠어요? 독수리는요, 절대 닭하고 싸우지 않아요. 호랑이가 토끼하고 싸운 거 봤어요? 절대 안 싸웁니다. 네.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인데,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학습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 학습인데 뭘 학습해? 회사에 대해서 학습하고, 제품에 대해서 학습하고, 가격에 대해서 학습하고, 스폰서십에 대해서, 성공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책들인데 드림빌더, 절대긍정, 우분투 수입 이런 걸 강추합니다. 저는 이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전 세계 여행을 갔다 왔고 자유가족 보상 희망 세계적 친구들. 네.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 돈의 부자, 시간의 부자, 친구의 부자. 그러니까 돈의 부자는 인세 수입이고 수동 수입이고 상속 수입이고 양질의 자녀 교육, 여행 또 여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상속세가 없어요. 우리 참고로 우리 번호를 이렇게 상속하는 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상속세가 없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죠. 덱스트가 성공론 꿈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신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공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죠. 이러한 돈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요. 이게 현금인데 현금 이렇게. 그래서 엄청 이런 자유로운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로아티아를 우리가 직항으로 갔다 왔는데 크로아티아 두브르브르크 굉장히 큰 경험이었죠. 그리고 크루즈 이렇게 크루즈를 우리가 여행을 했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피트 아일랜드, 그리스 아테네,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 일본 후쿠오카. 긍정 마인드 하나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삿포로 가잖아요. 음. 하와이 가면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그리스, 이태리, 베니스, 베네치아라고도 하죠. 여기는 이제 러시아, 오스트리아, 나비부인, 뭐 이런, 소련, 러시아, 여기는 이제 투죠, 투. 지중해, 말라카에서 투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투 구경하는 거고. 집시들의 춤, 뭐 로마, 집정관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런 경험들. 버니스 한센, 저희가 100세 때 미국에 갔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아리조나 피닉스 야구장이 있네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골프를 하는데 토끼가 이렇게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그래서 친구 부자들. 이렇게 10년 후에 억대 연봉자가 되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죠. 저희 창업자. 수많은 이렇게 억대 연봉자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네, 가운데 하얀 거, 그 옆에 이제 노란 모자, 이렇게 있는 김종균 옆에 있는데, 100살 해피 버스데이 크라운 버니스 한센. 이분이 미국 나라 102세까지 사셨으니까 한국 나라 104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아메리카 그때까지도 계속 수입이 나왔죠. 지금은 이제 딸 카렌한테 넘어갔어요. 버니스 한센 아틀레틱 센터라고 이거 160억짜리를 도네이션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오늘 긍정 마인드를 여러분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가족들에도 친구들도 또 사회적인 사람들하고도 긍정 마인드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싱킹 빅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로 팀워크를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 싱킹 빅은 전 세계 최고가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싱킹 빅의 밑거름이고 또 파워고 미래고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성공해서 정말 멋진 리더들이 되시는 것을 저희들은 같이 팀으로 응원을 할 겁니다. A70 2029년 여기에 계신 지금 저와 함께하는 한 200명 여러분들 모두 FC에 도전하셔서 FC 이상의 큰 성공을 하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리더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아메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장수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그런 옳은 길이고 길라잡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기회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아메를 한다면 최소한 60명의 퍼스널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성취를 시키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60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성취한 먼 미래를 지금부터 꿈꾸세요. 자, 지금 20대는 앞으로 80이 돼서 80이 됐을 때 여러분이 1년에 한 그룹씩 60년이면 60그룹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더 멋진 큰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승객님 화이팅!